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적외선이고 어쨌든 실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 자체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수요가 갑자기 늘어버려가지고 지금 뭐 생산 라인은 지금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기술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던 무기 중에 하나예요. 거기 들어가는 거를 만들려고 개발이 됐고, 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군용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용으로 쓰려고 이전을 받았고, 그렇게 해서 열화상 그 온도를 그러니까 발열자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센서와 카메라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요번에 뭐 엄청난 수요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 버려가지고. 주로 어떤 데에 그 기술이 쓰이고 있나요? 지금 현재 코로나는 어쨌든 일단 첫 번째 증세가 발열이다 보니까는 어떤 집단이 움직이고 들어오고 할 때 그 발열자를 저 수십 명 안에서 손쉽게 바로 영상화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CCTV처럼 감시하는 데서도 많이 쓰여졌고, 그 다음에 뭐 큰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숨은 사람 이제 발견해내는 거거든요. 아주 오래전이 돼버린 것 같은데 보스턴 마라톤 그 테러가 있었어요. 예전에. 그게 어떤 러시아계 형제였었나 그랬는데 한 명은 도주 중에 사실 사살이 됐고 한 명이 도망치다가 어디 숨었는데 그 숨은 애를 찾은 게 적외선 카메라였었습니다. 보스턴 강가에 있는 어떤 보트 밑에 숨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폴리스 그 적외선 카메라 장착한 헬리콥터로 계속 스캔을 하다가 숨어있던 애를 찾았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영상이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상한데 뭔가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아니 그 사람 몸이 그냥 보입니다. 아 진짜요? 사람 몸이 그냥 그대로 깜깜할 때 조명 안 비춰도 그냥 보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그때 찾아서 검거했던 사례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실제로 아직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을 1, 2, 3, 4, 5, 뭐 5까지 얘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제 한 2.5, 3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근데 거의 완전 자율이 5지만 4부터는 거의 자율이죠. 사실상 자율이고 3만 넘어가도 어떤 레벨 3만 넘어가도 자동차가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은 카 매니팩처러의 이제 책임이 일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. 5가 되면 이건 100% 차 문제고요. 그런데 그때 문제를 방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전, 카메라인데 문제는 가시광선 카메라는 밤에 잘 안 보인다는 거. 그래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몇 건이 있었죠. 이제 우버 택시가 있었고, 그 볼보 차였었고요. 그 다음에 테슬라 차가 그냥 가던 트럭을 그냥 옆에서 갖다 박았어요. 박은 이유가 뭐냐면 트럭 옆이 거의 하늘색 비슷한 거였었는데 그 비전 카메라만 봤을 때는 걔가 그냥 하늘인 줄 알고 그냥 쭉 가다가 속도 감속 안 하고 받으면서 사망 사고가 났었고, 우버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끌고 가는 아주머니를 이 차가 발견을 못해서 야간에 그래서 치였거든요. 근데 이것만 있었으면 저기 그렇죠. 센서만 있었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후에 어떤 업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나이트 비전이라고 불리는 적외선 센서만 있었으면 그 사고는 다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머스트는 아니긴 하지만 향후 이런 자율주행이나 차뿐만 아닙니다. 이제 앞으로 무인기 지금 드론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. 앞으로 전쟁 나면은 사실은 병사 안 나간다. 다 로봇 나가고 사람은 저 뒤에만 있고 무인기끼리의 싸움이 될 거다. 앞으로는. 일단 드론끼리 싸우고. 그럼요. 그럼 무인기끼리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봐야 되거든요. 봐야 되는데 그 보려면 여러 가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외선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. 빨주노초 파남보의 적외선 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이 기술이 너무 중요한데요. 네.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서 약간 궁금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민간의 기술이 이전되면 뭔가 그런 원천 기술에 대한 로열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?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기술을 이제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하는 계약 내용에 따라 틀려지지만 보통은 저희가 국방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을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제한된 범위, 제한된 용도 안에서 마음대로 이전받는 업체가 제품화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기술료도 그렇죠. 납부를 합니다. 센서 기술 같은 경우를 지금 막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 i3만 독점적으로 이 기술을 쓸 수 있으신 건가요?
아닙니다. 저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 이전할 때는 보통 통상 시실권을 주합니다. 예,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전용 시실권하고 통상인데 저희 국방과학연구소에는 통상 시실권을 부여해가지고 그 기술을 받은 업체 누구나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민수 사업화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. 아, 그럼 다른 기업도 혹시 쓸 수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는 다른 기업이 쓰려면 다시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. 근데 현재까지 이 기술은 저희 업체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만 갖고 있는 실시를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인 거죠. 네.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소독 및 제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4개 이상 업체가 이전을 받았고 또 각자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요 지금 적외선 영상 센서 같은 경우에는 타 7개국 정도에도 다른 곳에도 지금 개발이 된 거죠? 그렇죠. 예, 예. 그럼 네.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또 맞습니다. 사실은 이 적외선 센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전략 기술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 대상이거든요.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거는 이 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의 수출입도 통제가 되는 건 너무 기본이지만은 기술 자체의 이전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 미국이 사실 1등이고 물론 군용 기술이 워낙 최고니까 미국이고 그다음에 아까 7개국에 누가 들어가냐면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스라엘, 일본 그리고 한국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모든 7개 나라는 기술 이전이 없이 각 나라가 정부의 투자의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술들을 다 개발을 한 겁니다. 그만큼 어렵죠. 아니 그리고 그 7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는 하다가 포기한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잘 레벨이 아직 못 올라온 나라도 많습니다.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는 계속 혼자 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워낙 전폭적으로 이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쭉 육성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례가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수출도 하거든요. 이전받은 거 가지고 수출을 막 하는데 그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. 네. 어마어마해요.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기술이 없는 나라에 수출할 땐 솔직히 좀 비싸게 많이 팔고요, 저희가.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꾸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상황이었던 거죠. 얼마나 비싸게. 그렇죠? 그 전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한 가격 얘기 되겠죠? 네. 한 1,000만 원대, 2,000만 원 언더로 파는 것들이 최초 수입할 때는 5,000, 6,000, 7,000만 원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한국에서 개발을 시작했어라는 소문이 딱 나니까는 한 3,500만 원 내려갔고요. 개발을 성공했어 그러니까 한 2,000만 원 가고 진짜 이게 사실은 근데 파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돼요. 저희도 수출할 때 보면은 그 나라의 그 시장 가격이 보면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. 독일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좀 힘들죠. 미국은 팔기도 어려워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없는 데가 훨씬 많으니까. 없는데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이 있죠. 핫한 나라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런 데는